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4월 16일 화요일 또 이렇게 방송 시작하러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 제가 그 가위를 어저께 좀 눌렸는데, 이게 보통, 이렇게 뭐지? 보통 가위에 눌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뭐 누가 지나간다거나, 누가 지켜본다거나, 뭐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가위를 눌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체를 가진 무언가가 지나가는 거 없이 가위에 좀, 눌리는 경험이 좀 많았는데, 뭐, 이렇게 제가 피곤한다거나 아니면 좀 멘탈이 조금 약할 때, 뭐, 아니면은 좀 뭔가 고민할 게 많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제는 형체는 없었는데, 누군가 제 머리채를 잡고 던져가지고 제가 꿍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게 가위였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체력이 엄청나게 방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제가 막 머리랑 막 뒷골이랑 막 아파가지고, 아, 불과 한두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나올 수 있을까 싶었는데 또 어떻게 딱 시간이 되니까 많이 좋아지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어, 건강이 최고라는 거, 그게 결론이고요. 어쨌든 4월 1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첫 순서는 이제 그 한 주간에 지나온 뭐 이슈라든가 트렌드였는데, 이번에는 첫 순서를 조금 바꿔서 별풍당당히 그냥 가위에 눌린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제가 어저께 저녁에 한 통의 메일을 받았어요. 근데 이 메일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너무 충격적인 메일이었어요. 이미지 저작권 관련 안내라는 제목으로 이 메일이 한 통 날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 어떤 방송용으로 쓰던 이미지나 이런 아니면 뭐 그런 건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 하고 그런 놀란 마음에 메일을 열었더니 이런 이게 메일 내용이 왔죠. 그게 이제 뭐 자세히 보면 김민주라는 사람이 자기가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찍은 건 무료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쓰고 있는 원본을 보내줄 테니까 이 원본을 확인해서 보내달라고, 조심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원본 이미지 들어있고 했는데, 와, 이게 황당한 거죠. 다운까지는 받았어요. 다운받아서 이제 열기 직전에 확인을 해봤더니 뭔가 이상해요, 메일 주소가. 뭐, 말도 안 되는 좀 이런 게 있죠. 근데 정말 웬만하면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일단 다운받았으니까 이 EGG라는 그 RZIP 파일 확장자를 압축을 풀어보니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원본 이미지 JPG. 그 다음에 폴더에는 다운받아진 게 미확인으로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눈치를 챘던 건 분명히 원본 이미지 .jpg 였는데 이 파일 종류가 응용 프로그램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협회는 정말 많이 바뀌었군요. 손대자마자, 맞아요. 손대자마자 진짜 뭐 V3나 아니면 자기가 컴퓨터에 깔려있는, 그런 이제 백신 프로그램들이 작동을 하는데, 간혹 이런 게 작동을 안 하는 걸 이제 구버전을 갖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그냥 이게 익숙지가 않다 보니까, 뭐야, 그 허둥지둥 그냥 막 다운받아서 일단 뭔지 확인부터 하자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바로 랜섬, 그러니까 이게 일반 바이러스, 뭐, 트로이 목마나 이런 거면 또 몰라도 완전 랜섬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검색을 몇 번 해봤더니 이 원본 이미지.jpg를 검색을 했더니 이 랜섬웨어가 이게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협회에서도 많이 올 법합니다. 진짜. 와, 혹시라도 아직까지 저처럼 이런 메일을 못 받아보셨던 분들이 아니면 뭐 블로그 활동을 하신다거나 막 이랬는데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메일을 받으셨다면 한 번쯤 확인을 제대로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첫 번째로 일단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진짜 와, 이런 메일이 나올 줄이야요. 그런가요? 최근에는 귀하의 몰카 영상이 저한테 있으니 샘플 보시고 본인 확인하세요. 야, 진짜 이 정말 이제는 이제 스팸이 나 스팸이요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생활 밀착형으로 열어보지 않을 수 없게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정말 와, 이게 안 열어볼 수 있을까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안 열어볼 수 있을까요? 진짜 너무너무 닭살 돋고 막 이랬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가위에 눌렸나 싶네요. 어쨌든 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원상 복귀해서 이제 한 주간의 이슈 앤 트렌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요새 아, 이거 그건가요? 몰카 영상? 아, 오늘도 빠지나요? 19개 빠지나요? 아, 음, 씁쓸합니다만 이해는 갑니다. 왠지 그런 일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좀 그렇습니다. 네. 아니요. 이런 거 아니고요. 아, 진짜 식구 컨텐츠를 제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제가 한번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19일에 화요일 뭐 이런 때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주 한 번씩 꼭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소식으로 액션 파워 인공지능 받아쓰기 서비스 다글로가 이제 출시됐다고 하는데 이게 그 전에 있던 이제 어플을 이제 개선하고 해서 이름을 이제 다글로로 바꾼 거죠. 디바이스의 발달로 다양한 상황에서 녹음이 이루어지지만 그 내용을 다시 듣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습니다. 저도 상황에 따라서 녹음을 해놓지만 그 녹음한 걸 두 번, 세 번 다시 듣는 일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녹음한 내용을 다시 듣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을 소모해야 하고 소리로는 검색이 용이치 않다. 녹음 파일이 데이터로서 활용되는 게 쉽지 않은 셈이다. 맞죠? 사실 그 어떤 중요한 대화가 오갔을 때 녹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녹음된 내용을 글로 적으려 그러면은 거의 한 배 이상의 시간이 요구되죠. 유심히 듣고 치고 근데 이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귀찮아가지고 듣다 마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어쨌든 이 다글로라는 서비스는 이 음성 파일을 이 웹에 보내면 그 음성 파일을 분석을 해서 이제 글씨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완벽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문맥만 알아볼 수 있게끔만 번역만 돼도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래서 이제 액션 파워가 그 리뷰 와이저, 그러니까 이 다글로를 하기 전에 만들었던 게 이제 리뷰 와이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1년 동안 리뷰 와이저를 서비스하면서 축적된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새로운 서비스로, 그러니까 다글로라는 서비스로 내놓았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리뷰와이어 고객들은 재가입 절차 없이 기존에 쓰던 아이디와 포인트를 다글로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 고객의 요구에 맞춰갖고 교회 설교나 법률 상담 및 뉴스 녹음에 대해 특히 정확도를 자랑하는 음성 인식 엔진을 새로 추가하였다고 하는데요. 좋은 조건의 녹음인 경우에는 음성 인식 엔진 정확도가 85에서 95%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그 정확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5분 미리 보기 기능도 제공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글로만 되는 게 아니라 편집 기능도 강화가 되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번역이 그러니까 가격인 거죠. 가격이 얼마나 착하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도 이런 이제 번역 그 글로 나오는 거를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웹이나 그 스마트폰 어플에 있는 그 변환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MP3를 집어넣어서 번역을 하는 서비스가 거의 없고요. 대부분 현장에서 말로 해가지고 그 말이 그 글로 옮겨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대화가 항상 연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잠깐 텀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텀이 생길 때는 음성 인식이 안 되니까 어플이 꺼져서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면은 다음 거를 바로 뭐 실시간 녹음을 한다고 친다면 녹음이 아니라 번역이기 때문에 이걸 또 저장을 해갖고 막 일일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음성 파일을 글로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저도 한번 좀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아, 다말로? 네, 유튜브도 자막 켜기 하면 그 자막 나오죠. 근데 그것도 실시간인데 확실히 아직까지는 유튜브가 우리나라 말을 실시간으로 발음을 정확하게 못 잡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로 억지로 한글 번역을 해놓으면 뭐 다 아시겠지만 간다 하늘로 너는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거를 해석하다 보면 싹싹 지나가느라고 되게 머리가 아픈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의미가 다른 경우에는 엉뚱한 단어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 과연 이 서비스가 얼마나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음성 녹음을 좀 자주 하시고 그거를 텍스트로 많이 만드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다 말로, 다 그림으로, 다 동영상으로. 아, 이러다가 또 저기 뭐야, 또 태양이 또 버닝버닝 하나요? 아,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두 번째 소식이 조금 이런 소식입니다. 구글 피처드에 선정된 돌싱 전문 소개팅 앱. 은하수다방이 구글 피처드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은하수다방 예전에 한번 그 저도 한번 다운을 받고 써본 적이 있는데요. 뭐 보호만 했다 하면은 자꾸 현질을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짜증나서 하지 않았었는데 이 은하수다방이 돌싱 전문 소개팅 앱으로 소개가 됐네요. 이게 돌싱 전문 앱으로 바뀐 건지 원래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능 및 완성도의 그 앱 이용자 평점 4.0 이상 등 심사 기준을 통해서 검증에 통과된 앱만을 구글 플레이가 이제 선정을 하는 그런 곳에서 어쨌든 이 앱이 최상위로 그 메인에 소개된다고 합니다. 그 은하수다방의 타겟층이 3040이라고 하네요. 근데 돌싱이라 저는 아직
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용을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이 소개팅 앱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많은 만남을 갖고 계시죠. 제 아는 사람, 제 아는 분도 굉장히 잘 하는데, 확실히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글도 잘 쓰는데, 저는, 이런 채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사실 옛날에 뭐 스카이러브나 이런 것도 제대로 못 써먹고, 그냥 지나가고 써먹지도 못했던, 가면 할 말이 없어서 저는 좀 이상하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채팅에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쓰다 보면은 뭘 말해야 될지 몰라서 멍 때리다가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냥 애초부터 포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그 은하수다방은 뭐 사진 보고 뭐 해가지고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깔았다가 이거 역시 그냥 한 이틀도 안 돼서 다시 지웠던 그런 기억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뭐 돌싱 전문 소개팅 앱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은 깔아보셔도 근데 요금 체계가 너무 이것저것 할 때마다 돈을 내야 돼서 원래 다른 소개팅 앱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 그렇습니다. 돌싱 돌싱이 미싱인가요? 돌싱이 사용 후기라는 게 사용 후기가 이 돌싱을 사용한 후기인가요? 아니면 이 앱을 사용한 후기인가요? 돌싱 사용 후기라고 하시니까 당당님 뭔가 되게 뭐 미싱 같기도 하고요. 뭐 제품 같 아, 대단하십니다. 소고기 값 30만 원 차라리 절 주시지. 그러면 제가 소가 되어 드릴 수 있었는데 왜 엉뚱한 돈을 그렇게 쓰셨을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있는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 계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정말 채팅 쪽하고 저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카톡도 뭐 할 말만 하고 쓸데없는 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말을 잘 해야 되는데 하여튼 확실히 글과 말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어요. 내 생각을 글로 적는 부분에 있어서 말보다 글이 더 잘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글도 잘 쓰더라라는 그런 교훈? 오늘은 뭔가 좀 주제가 결론이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이슈 마지막 소식은 강남 지역 대상 공유주방 전기 케이터링 서비스 론칭 소식입니다.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직장인들의 밥값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음식점의 메뉴들이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가격 인상폭을 보이며 외식 메뉴의 가격이 상승했다. 그렇죠. 그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많은 식당들이 이 조금씩 밥값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1,000원, 2,000원이면 굉장히 큰 폭이죠. 그 심지어는 아르바이트가 없는 주인 부부 두 명이 두 분이서 하는 그런 음식점조차도 최저시급이 올랐기 때문에 밥값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음식이 음식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단체 음식 배달 플랫폼 푸딩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점심 전기 케이터링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점심 전기 케이터링은 점심 식사를 케이터링 형태로 회사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회사의 특성에 맞게 준비된 식당에 맞춰 배송, 세팅, 수거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필요한 식기는 물론 보온을 위한 온열 기구까지 함께 제공한다고 하네요. 거의 뭐 점심에 먹는 뷔페네요, 뷔페. 갑자기 예전에 다니던 회사 생각이 나는데 그 회사 그 사장님은 그
식당 밥을 먹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집밥처럼 누군가가 차려주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식비에 돈을 많이 아끼지 않고 회사에 한 켠을 아예 주방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주방 아줌마 한 분을 모셔서 정말 가정식 백반을 먹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회사에서 그렇게 밥을 먹는 게 뭐 뭐지? 만약에 저녁을 같이 먹더라도 일단 한 번 먹은 음식은 바로 먹지 않는 사장의 그 입맛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한 메뉴들을 먹었어요. 막 봄에는 막 무슨 봄나물 뭐 비빔밥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은 다양한 그 회사를 식당 그 주방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나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밥이 잘 나왔고 중간중간 뭐 이렇게 뭐 계속 거의 뭐 주방 아주머니가 상주에 계셨기 때문에 뭐 갈아달라 그러면 갈아도 주고 미숫가루도 타주고 뭐 그런 것도 많았고 되게 좋았는데 어쨌든 사장님이 9시 뉴스 한번 나오고 나서 회사가 없어졌죠.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장님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9시 뉴스 매스컴 한번 타시고선 회사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회사였습니다. 되게 좋았는데.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요, 뭐 돌싱 아줌마는 아니었고요. 그 굉장히 어쨌든 그냥 뭐 일반 아줌마였어요. 그냥 그 나름 이쁘장한 아줌마였는데 그래도 그냥 일반 가정주부 그런 이제 였어요. 음, 아마 그 사장의 취향에 부합된 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회사를 또 가고 싶었는데 참 그 정도로 먹는 거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도 없었고 그때 직원이 그래도 한 6, 7명 정도 됐는데도 그렇게 식사에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했고 사실 그때 월급도 현금으로 줬어요. 현금으로 10,000원짜리로 뽑아가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마 9시 뉴스 뜨면서 봤더니 왜 카드로 이렇게 송금을 안 했는지는 대충 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하여튼 나름은 꿈의 직장이었는데 정말 괜찮았습니다. 일도 재밌었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아무리 이런 부패식이 잘 나와도 그거는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강남 지역에서 이렇게 점심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또 이런 또 주변 상권들은 뭐 또 그에 따른 또 그런 게 있겠죠. 어쨌든 뭐 서로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사실 회사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사실은 먹는 거잖아요. 회사 주변에 식당이 뭐 한두 개밖에 없으면은 그것도 지겹고 막 나가자니 힘들고 배달시키자니 뭐 음식 냄새 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뭐 그러다 보면은 막 직원들끼리 도시락도 싸고 하여튼 회사 생활하면서 뭐 일이 힘든 거야 뭐 그렇다고 쳐도 생각보다 먹는 부분에 있어서 좀 까다로운 경우가 많죠. 저희 협회에는 굉장히 양질의 점심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소식입니다. 자, PIP로 유튜브를 즐겨보자라는 거는 건데요. 컨텐츠인데 이 컨텐츠가 뭐냐? 이 PIP라는 게 픽처인 픽처의 약자예요. 그래서
그 동영상이 독립된 창으로 재생되는 건데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그 기업정책정보신문 사이트 위에 이렇게 동영상이 하나가 이렇게 띄워져 있죠. 이게 유튜브 영상입니다. 유튜브를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모바일도 가능은 하지만 인터넷을 집에서 사용하는 윈도우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하시기 위해서는 크롬을 쓰셔야 됩니다. 크롬 최신 버전이 있으면 언제든 이렇게 따로, 그러니까 모니터가 하나인데 뭐 동영상도 보시면서 다른 것도 하시고 싶고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정보라서 제가 한번 만들어 갖고 왔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보통 이제 유튜브 그 크롬에서 이렇게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 요 조그마한 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전체 화면, 이거는 이제 가로로 길게 보는 거, 그다음에 뭐 설정 자막인데 이거는 이제 따로 띄어서 보는 그런 건데요. 요렇게 이렇게 유튜브 화면이 있는데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보는 경우는 그 페이지 안에서만 그 영상이 밑에 붙어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페이지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다만 그냥 유튜브를 다른 목록이나 이런 걸 이제 보기 위해서 아니면 댓글을 보기 위해서 그냥 임시로 띄워놓는 정도고요. 제가 알려드릴 거는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혹시 잘 보이시나요? 이거 사이코메트리 그 녀석이 잠깐 나왔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석을 당당했습니다. 석. 그가 되려면 나름 배역이 높아야 되고요. 저는 석 정도를 담당한 것 같습니다. 그 녀석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닙니다. 그 녀석입니다. 이 유튜브가 띄워져 있는 창에서요. 오른쪽 버튼 있잖아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뜨잖아요. 근데 이 메뉴 버튼을, 그러니까 왼쪽 버튼을 두 번 클릭하듯이 오른쪽 버튼을 두 번 딱딱 클릭을 하면 메뉴 창이 뜨는데 거기 이렇게 PIP 모드라고 메뉴에 뜹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만 보여드리면은, 그러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 이게 지금, 네, 크롬 화면입니다. 크롬에서 이제 유튜브에 이제 들어온 거고요. 이거 아프리카 로고 때문에 안 보이는구나. 요런 식으로 이제 유튜브 리스트들이 뜨잖아요.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볼게요. 뭐 핫도그 85개. 어, 종그림? 종그림이 어떤,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제 계정 로그인한 건데요. 어, 뭔지 아직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무거나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요거 이제 뭐야? 아우, 깜짝이야. 이제 광고가 지나면 이렇게 유튜브가 뜨잖아요. 대충 이렇게 뜨는데, 이거 이제 오른쪽 클릭을 딱 하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떠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를 딱딱 누르면 이렇게 창이, 메뉴가 바뀌죠. 이 PIP 모드가 딱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인터넷에 한국기술개발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이 영상은 계속 볼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이걸 뭐 언제나 자유롭게 어느 창에서든 이렇게 띄울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만 없어요. 서치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냥 영상만 볼 수가 있어요. 얘도 이렇게 많이 커지는데 어느 정도 이상은 안 커지고요. 내가 보고 싶은 만큼 이렇게 되는데 소리 나옵니다. 당연히 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지금 컴퓨터의 이 방송 송출을 하면서 사운드를 어떻게 내보내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소리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디를 해야 나오는지, 아직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소리 잘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뭐 핫도그 85개를 뭐 대식가의 정체라고 그래서 먹방인 줄 알았더니만 영화 내용이었네요. 어쨌든 이 내용을 만약에 서치를 하고 싶으면 이 보이시죠? 이 동영상은 PIP 모드에서 재생 중입니다라는 창을 딱 보면 이때 서치바가 나오고 이 서치바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겁니다. 참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솔직히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어 어쨌든 간에 내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싶은 영상을 이렇게 따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방법이 아닌 경우면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크롬 깔기가 귀찮다. 크롬이 너무 리소스도 많이 잡아먹고 이거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닫기 하면 바로 올라가고요. 그런 경우에는 팟 플레이어라고 있어요. 그 동영상 재생하는 프로그램 중에 팟 플레이어라고 있는데 이 주소를 복사하시고요. 여기 다음 팟 플레이어라고 있습니다. 이 팟 플레이어에 보시면 이 재생 목록 있죠? 이 재생 목록에 추가. 그래서 주소 추가로 아까 그 유튜브 주소를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아이고 이렇게 벌써 제목이 뜨죠? 그래서 재생을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다음 팟플레이어 화면에서 이렇게 영상이 재생됩니다. 그 크롬에서 유튜브를 PIP로 보는 거는 한 개밖에 안 돼요. 이 한 개가 넘어가면은 재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팟플레이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영상 주소를 갖다 붙여 놓으면 이거를 동영상을 보듯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싶은 영상 주소만 쫙 넣어서 이거를 리스트화 시켜가지고 정말 내가 집에서 다운받은 그 프로그램을 그 영상들을 보듯이 마음껏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뭐 페이지나 뭐 프로그램에 전혀 상관없이 그냥 동영상 플레이어로 보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이게 가끔은 그냥 여기서 컨트롤 V만 해도 이렇게 재생이 바로 옮겨 붙죠.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하셔서 주소만 추가하시면 바로 되니까 유튜브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재밌게 감상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한번 공유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기능을 알고 나서 굉장히 이제 훨씬 편하게 봐요. 유튜브 자체가 자동 재생 기능이 있긴 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거를 보기도 힘들고 내가 원하는 거를 딱 리스트화를 시키고 싶은데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일단 딱딱딱딱 그 주소 링크만 여기다 갖다 붙여 놓으면
언제 어디서건 이 플레이어를 열어서 이렇게 쫙 볼 수가 있고요. 뭐 여기에 이제 뭐 이 앨범 자체를 이게 기본 앨범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새 앨범을 클릭을 해서 앨범 목록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놔서 언제 어디서는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다음에 그냥 팝 플레이어만 켜면 아직 리스트는 살아있는 상황으로 열리기 때문에 꼭 뭐 주소가 날아간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도 없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또 너무 많이 보면 또 저작권 모드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는 영상이 나오고 있어서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래서 보고 싶은 거 아무거나 여기로 하면은 사실 그 익스플로러나 크롬의 어떤 인터넷 창을 열어놨을 때 생기는 리소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부하도 많이 먹지 않는 것 같고요. 왜냐면 오롯이 동영상의 기능으로만 재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페이지가 갑자기 느려진다거나 뭐 재생이 안 된다거나 하는 일 없이 굉장히 깔끔한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수준의 화질로 동영상을 볼 수 있다는 거라서 너무 좋습니다. 네. 아이고, 네. 글쎄요, 방금, 네,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긴 했지만, 음, 이게 아마, 여기 더보기를 누르면, 영화 미트 데이브라고 합니다. 미트 데이브. 여기, 미트 데이브라는 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롬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PIP 하면 여러 개 띄워놓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된 김에. 그래서 여기는 해보죠. 뭐 어차피 이렇게 해서 아이고 그러면 대충 아무거나 또 클릭을 해서 이거는 이제 광고고 건너뛰면 PIP 그 다음에 이 영상을 PIP 안 됩니다. 이 창을 따로 열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같은 탭으로 되기 때문에 보시면 어, 네 여기 나오지만 PIP 재생 중이지만 여기 안 나오죠. 여기 이거를 다시 PIP 모드를 하면 그죠 바로 안 되죠. 안 됩니다. 잠깐만요. 크롬을 새창 탭이 아니라 새창이라 새창 메뉴에서 아예 아이고 그러니까 크롬 자체가 창을 새로 만들어도 탭의 개념으로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시크릿 창으로 열면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새 시크릿 창을 한번 열어볼게요. 요거는 좀 다르니까 아이고 벌써부터 색깔이 다르네. 아이고 유튜브.com 들어와서 뭐 호날두 풀스토리 스페셜 간지러워 그래서 이것도 광고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PIP 모드를, 아하, 안 됩니다. 방금 보셨죠? 일로 들어오는 거? 안 됩니다. 하나밖에 안 됩니다. 크롬은. 여러 개를 보시려면은 팝플레이어로 보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팝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팝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 CPU만 된다 그러면은 여러 개 창을 띄울 수 있어요. 거기다가 주소 하나씩 넣어가지고 딱 재생하면 따로따로 재생이 됩니다. 아, 근데 이 PIP 모드는 제가 알기로는 크롬에서밖에 안 돼요. 간단하게 쓸 때는 그 요즘에 그 뭐지? 그 HTTPS가 이제 차단이 일부 되면서 그 브라우저들의 그 이제 선호도들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오페라인가는 뭐 그런 알아서 그 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오늘 갖고 와볼까 하다가 너무 식구 내용만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그거는 안 갖고 왔는데 여지없이 오늘 어쨌든 조금 주제가 나왔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꼭 크롬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미니 플레이어로도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그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컴퓨터를 그러니까 TV랑 연결한 경우에 사실 그 팝플레이어를 이용해서 그 영상을 TV로 이렇게 싹 옮겨놓고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컴퓨터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인터넷 창은 많이 띄우면 띄울수록 컴퓨터는 계속 느려지기 때문에 제가 주제는 이제 크롬으로 보여드렸지만은 추천은 팝플레이어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별풍선 맛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추천 크라우드 펀딩. 네, 고추장에 그 광고비 받지 않는 광고 시간이죠. 이번 주에 또 어떤 또 크라우드 펀딩용 제품들이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승전 파시네. 그렇네요. 기승전 파십니다. 사실은, 이게 크롬이 주고 팝플레이어가 부였는데, 제가 이 설명을 하면서 보니까 팝플레이어가 훨씬 낫다라는, 그 결론이 나와 버렸습니다. 제 스스로. 여러분들 뭐 이걸 보신 분들은, 본인한테 맞는 그런 방법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뭐 인터넷 창을 굳이 뭐 여러 개 띄워도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PIP 모드를 하셔도 되니까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품입니다. 무려 5코일 스카이 멀티파워 패드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애플에서 뭐 이런 패드를 하나 기획을 했죠. 그래서 그 애플 에어팟이라고 하나요? 여기다 이게 꽂는 그 흰색 콩나물 대가리 그 이어폰 그거를 이제 2세대를 만들면서 2세대는 무선 충전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 판에다가 뭐 휴대폰 놓고 에어팟 놓고 전화기 놓고 하면 충전이 되게 만들겠다 해놓고 그게 얼마 전에 취소가 됐죠. 도저히 못하겠다. 뭐 발열이나 이런 걸 못 잡겠다. 그래서 그냥 그 개발을 무산시켜서 되게 그 애플 그 매니아들을 되게 허무하게 만들었던 예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들만의 리그니까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없는 애플은 사실 이렇게 될 것 같았습니다. 확실히 애플은 잡스에 의해 만들어진 회사고 잡스로 인해서 또 흥망성쇠가 다 결정이 됐던 회사이기 때문에 좀 더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으면 점점 잠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냥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 패드 하나에 코일을 5개를 이렇게 심어서 언제 어디서고 이렇게
놔두면 충전이 되는 이제 그런 제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무선 충전은 요즘에 조그맣게 나와서 나 하나만 충전이 되는데 꼭 나만 해야 되냐, 뭐 남들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개념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코일은 5개인데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휴대폰 2개 정도면은 끝나요. 더는 충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전력이 딸리는 거죠. 그러니까 10W, 10W, 20W니까 음, 이거를 하나를 이 휴대폰 하나를 10W로 봤을 때 이 휴대폰 2개 정도면 끝이 나는 거죠, 충전이. 지금은 이제 뭐 이어버드라든가 이어폰 뭐 아니면은 워치 뭐 이런 걸 하겠지만 20W 내에서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름 디자인도 뭐 화이트, 블랙 괜찮고요. 그리고 정말 그냥 그 테이블에서 사물을 많이 보시는 분들에겐 한 켠에 놓고 그냥 전화기만 던져놔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일이 뭐 이어폰 꽂고 휴대폰 꽂고 막 충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자꾸 그 단자에 이렇게 충전한다고 뺐다 꽂았다 많이 하면 거기가 이제 헐거워져서 나중에 충전도 안 되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붙이는 무선 충전기를 지금 혼자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좀 편하게 쓰고 싶은 마음에 지금 이제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 제품은 한지 오늘 날짜니까 한 5일 정도 남았죠. 근데 이 제품이 한 38,000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니까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7점입니다. 그러게요. 애플에서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이 아마 라면을 끓이는 게 힘들어서 아마 개발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발열 자체가 이미 물을 끓이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그렇게 발열이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제품입니다. 네. 엄마, 아빠 차에 이게 있던가? 라는 뭐, 플리라는 제품인데요. 뭐, 그냥 안전 삼각대입니다. 네, 안전 삼각대인데, 보통 보면 이제 안전 삼각대 차가 고장이 났을 때, 이제 삼각대 설치를 하잖아요. 근데 삼각대 자체가 크지도 않을 뿐더러, 특히 차가 많이 다니는 뭐, 전용 도로에서 이걸 설치하러 가면 굉장히 위험한 일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개발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공서나 이런 데서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이 제품의 원리는 우산이거든요. 우산에 이렇게 굉장히 잘 되는 빨간색이 아닌 정말 흰 백색의 엄청 반사가 잘 되는 그 재질로 이 삼각형과 이렇게 우산 테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밤에는 굉장히 빛이 나서 위험을 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트렁크 열면 안쪽에 위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바로 빼가지고 펴서 바로 딱 자석처럼 딱 붙여놓으면 이렇게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차가 연식이 사실 뭐 5년 이상, 뭐 8년, 9년 넘어가면은 언제 서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을 알릴 수 있는 도구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이거를 평소에 빼서 우산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우산으로 쓰기에는 너무 눈이 부시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설치도 간단하고 작동도 간단한데 어쨌든 내 차 주변에서 빨리 해결을 하고 도망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시 운전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바로 트렁크를 열어서 우산 설치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트렁크를 안 여셔도 되겠죠? 이거 그냥 차 안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그냥 나가서 그냥 갖다 붙이면 되겠죠? 어, 글쎄요, 트렁크
아니면은 뭐 에어백처럼 트렁크를 터트려가지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푹 나오게 하면 좋긴 하겠지만 굉장히 짠 점수입니다. 저는 최소 한 7점 정도 생각했는데 5점짜리군요. 가격은 42,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아이디어 개발비겠죠. 어쨌든 좀 차가 갤갤갤 되는 차주한테 선물해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소한 제품입니다. 짜잔. 자, 매번 충전의 압박에 시달리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있는 건데 어쨌든 콘센트 외에 USB 단자가 4개가 달려 있는 포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포트에 충전기 하나하나 꽂으면은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그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굉장히 안정적인 전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USB 요 케이블만 있으면 4대 정도는 정말 쉽게 충전할 수 있고 사실 요즘에는 거의 충전이 USB 충전이 많잖아요. 굳이 콘센트에 꽂지 않고 USB 단자를 이용해서 충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콘센트도 이제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굳이 충전 그 포트를 꽂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간 활용에도 좋고 그로 인해서 부피도 굉장히 줄어들어서 들고 다니기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 길이별로 뭐 제품이 있겠고 저 같은 경우에 사실 노트북 같은 걸 들고 다니다 보면 USB가 많이 그 쓸 필요가 있는데 그 카페에도 콘센트가 되게 먼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멀티탭 같은 뭐 무게만 견딜 수 있다면 들고 다녀서 쓸 수는 있겠지만은 일일이 꽂아서 USB 선 꽂는 거 되게 불편했는데 이거 제품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선이 선이 내장돼서 꺼내면 주르륵 밖으로 나오게 하면 더 좋았을 것. 맞습니다. 맞는데 아마 그 그, 그, 뭐지? 어쨌든 릴레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릴레이 공간하고, 그 다음에 릴레이가 만약에 망가졌을 때, 그럴 때의 그 문제점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네, 그런 제품도 하나쯤 나오면은 좋겠네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USB 4개가 그것도 3.0 단자가 2.0도 아니고 3.0이면 굉장히 퀵 차지도 가능한 그런 USB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거,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어, 아주 좋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제품도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관심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BJ 고추장이 준비한 순서는 다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사실 일주일에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그 무언가 내용을 이제 준비를 한다라는 게 갈수록 시간이 점점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방송을 하고 그러니까 약간의 고민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아직 부족하다.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내용들은 정리하다가 이제 일단 밀어놓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봐도 내용이 아주 막 알차다라는 느낌은 없는 게 조금 스스로가 아쉬운 부분인데요. 더, 더, 더 노력을 해서, 어, 이번 주보다 더 알찬 또 다음 주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일이니까 이제 23일 날, 4월 23일 날, 화요일 날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4월 23일 맞지? 네, 23일 날 방송 뵙기로 하고요. 아, 도신 콘텐츠. 아, 결국, 오늘 방송 기승전 돌싱으로 끝나는, 그런 방송이었지만, 어쨌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방송, 또 준비해 오겠습니다. 내일 있는 BJ 진우님의 방송 또 더 재밌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이만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아스탈라 비스타. 수고 많으셨습니다.